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어떻게 된 거야? 중학교 공부가 킥보드라면 고등학교 공부는 시속 200km가 넘는 그런 속도를 달리는 레이싱카인 거예요. 이제 방학 때 기본기를 단단히 다져놓지 않으면 고등 가서 굉장히 겪을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드림맘입니다.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방학 때 선행학습을 하는 게 좋을까? 복습을 해야 할까?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야 할지 고민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현실 도움이 되도록 딱 정리해 봤어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우선 선행학습은 아이의 능력별이더라고요. 이게 능력이 되면 쭉쭉 선행을 해 나가는 게 좋고, 아직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복습이라도 꼭 충실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방학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실력을 올린 사례를 보면, 능력이 되는 아이는 중학교 교과 과정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고등 과정을 선행을 하는 건데,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아이에게는 선행은 진짜 고문이고, 이런 경우에는 고등 가서 진짜 폭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많은 사례 중에서 한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를 하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 김무열 씨가 선행 폭망 사례에 대해서 장본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초등 때 이제 중고등 선행을 나가고 또 중등 때 고등 선행을 나갔는데, 그 나날이 성적이 하락하더니 글쎄 수능 성적이, 이게 수능 수학이 3점을 받았다는 웃고픈 이야기였어요. 아니, 그럼 원래 그 아이는, 그분은 공부를 안 한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언어 영역에서 저는 한 개밖에 틀리지 않고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열심히는 했는데 구멍을 간과하고 계속 선행을 나가면서 급기야 고등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진도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사례인데요. 하지만 실력이 되는 아이라면 고등 과목 난이도와 속도를 고려해서 복습과 선행을 해두는 게, 그리고 나서 지원할 고등학교 내신 문제 한지를 꼭 풀어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요즘에 고1 자퇴생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죠. 고등 5등급제에서 1등급에 맞춘 그런 고등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고등 첫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현타가 와서 자퇴를 하고 다시 내신 준비를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을 염두에 둔 아이라면, 그리고 이제 실력이 되는 아이라면 선행과 복습을 잘 조율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방학 때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이 새 학기를 갔을 때 성적이 부쩍 늘어나서, 성적이 부쩍 올라가서 주위를 놀라게 하는 경우들을 보셨죠. 그만큼 이 시기에는 아이에 맞는 공부 플랜을 잘 짜서 선행과 복습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또 맞지 않은 선행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앞에 언급드린 사례를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방학이, 중학교 방학이 왜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중학교 때 A를 받는 친구라면 고등 가서 1등급을 받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실제는 중학교 공부가 킥보드라면 고등학교 공부는 시속 200km 이상을 달리는 레이싱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난이도며 공부량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등 때 A가 한 40%라면 고등 1등급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 안에 속해야 하는데, 미리 그걸 알고 준비해 온 친구가 이제 많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고등 가서 자퇴하는 일도, 또 성적 하락하는 일도 없거든요. 그럼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조급하지 말라는 거죠. 조급함은 아이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 고등 때 잘하려면 현재 우리 아이의 실력을 파악을 하고서 준비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걸 전제하로 했을 때는 역시 국영수 실력이 탄탄해야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주요 과목을 골고루 하되 부족한 영역을 보충하는 것도 성적이 곤두박질 칠 염려가 없고 성적이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겠죠. 하지만 초등학교 때 너무 애들을 빡세게 돌려가지고 애들이 번아웃 오면서 부작용이 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니까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고학년 때, 이제 초등 저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초등 고학년이 되면 조금씩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방학 때는 아이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하되 공부에 대박이 난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일타 강사 현우진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 방학 동안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제 끝날 무렵에 너무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적이 계속 정체가 돼서 더 이상 오르지가 않아서 공부 잘하는 형에게 그 비법을 물어봤더니 방학 동안 이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보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했다가 방학이 끝날 무렵에 소름 돋도록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아빠가 일어나는데 그 이제 신문을 읽고 계실 때 현우진 선생님이 쓱 지나가시다가 그 활자가 눈에 훅 하고 전체 흐름과 이해가 다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냥 교과든 문제든 이해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몇 시간을 해도 훨씬 성적을 잘 받아서 그 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고 결국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면 방학 때 독서를 집중적으로 아이에게 시켜보는 것도 정말 효과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수학이 고민인 친구들에게 이제 성적을 그레이드를 좀 높이고 싶은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시에서 계속 장려상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이랑 같이 이제 모아놓은 오답을 전부 방학 때 풀어보고 복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선행을 이제 병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답의 그 심화의 오답률이 급격히 줄기 시작을 했고 이제 방학이 끝날 무렵에 경시에 금상이라는 수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수학을 단 한 번도 최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수학이 고민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제 결국 국영수 골고루 해야 하지만 현우진 쌤처럼 성적이 정체가 되었거나 또 우리 아이처럼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초5에서 중2 정도라면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하지만 중3 정도라면 주요 과목을 골고루 하고 희망하는 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올바른 방학 공부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이 진로를 위해서 입시 정보를 알 수 있는 대학 어디 가나 또 내 아이 학교에 맞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학교 알림이 같은 사이트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동안 어떻게 부모님이 도와줘야 할까요? 이런 부분도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떤 재능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고, 또 부모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뢰감도 줘야 해요. 그런데 아이가 좀 컸다고 엄마 말 우습게 알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아빠가 좀 중심을 잡아주거나 또 잘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일부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서 방학 때 아이 공부를 다 감당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해야 할 공부량을 마쳤다면 왜 직장인도 성과급이 있듯이 아이에게도 원하는 걸 해주면서 부모의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나갈 수가 있겠죠. 특히 방학 때는 내 얘기보다는 아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이의 마음도 들을 수 있고 진심 소통할 수가 있어서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한 재능과 실력에 맞춘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공부 자극이 되는 대학 투어를 하면서 만난 것도 먹고 추억도 쌓으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방학 동안에 오롯이 집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건 뭐 학원을 도움을 받고 또 모르고 속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강으로 보조수단으로 그런 진도를 빼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실력을 늘리고 아이와 관계도 좋아지겠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재능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또 워크넷이라는 적성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의 적성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잖아요. 무조건 주위에서 엄친아가 거기를 간대 한다고 해서 그 학교를 선택할 게 아니라 내 아이가 그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내 아이 성향이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또 경쟁을 해서 막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 이런다면 특목고를 가서 무조건 따라잡을 성향이라면 특목고를 보내시고, 그렇지 않다면 대학을 잘 보내는 일반고에 가서 꿋꿋이 흔들림 없이 자기 공부를 하는 아이라면 일반고가 나아요. 요즘에는 입시제도가 용꼬리보다는 뱃머리가 유리하거든요. 그런 전형이라서. 그런데 내 아이가 꼭 가고 싶다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제도와 상황을 또 설명을 좀 해주고 그런 후에 아이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 요즘은 전처럼 오롯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한다라는 시대는 지났지만 그래도 학생 때 죽어라 공부를 해야 사회에 나가서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고 모질게 공부했던 그런 근성이 다른 것도 끝까지 해보는 성공률이 좀 더 높지 않겠어요? 이제 방송국에서 PD를 뽑을 때요, 스카이 출신을 많이 뽑는 이유가 그 직업이 꼭 스카이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거기 나온 친구들이 이제 일을 맡겼을 때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더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기업 면접관들도 사석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아이에게 얘기해 주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공부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잘하는 재능이라는 주 재료에 그 재능을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공부라는 양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양한 공부법이나 의견도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자녀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